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이곳에는 미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한국인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근무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한창 차량이 정체되어 많은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미국인 남성은 자신의 앞에서 벌어지는 괴상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서서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하고 맙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존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미국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약 10여 차례의 수상 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유능한 경찰이라고 자부하죠. 그래서인지 저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있는 이곳 미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뿐이었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찰은 한 군데의 지역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파견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형식으로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1일 3교대를 원칙으로 한 개 팀씩 주간과 야간, 심야 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미국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NYPD 같은 초대형 경찰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규모 도시의 경찰들은 각 도시의 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장비도 부족해서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스와팀도 없는 곳이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당수 도시에는 도시보다 상위 조직인 카운티 보안관이나 카운티 경찰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미국만 바라보는 미국 바보이지만 한국 또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계기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독립심이 아주 강했고 아시아인이었지만 매우 터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랄까? 친절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인함이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한국인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이미지여서 더욱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던 폭동 사건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죠. 제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한국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 한국으로의 파견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이 영 내키지 않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도 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분단국가였기에 솔직히 힘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더더욱 그곳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낙후된 도시로 범죄율이 아주 높은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임시 파견을 짧게 다녀올 것인지를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한국으로의 파견은 그야말로 임시 파견이라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어야 1년 정도만 다녀오면 되는 거라서 저에게는 훨씬 이득인 선택지였거든요. 결국 저는 몇 달 여행을 하는 셈치고 한국으로의 임시 파견을 선택했고 마침내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를 계산했고 언제까지 제가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렸죠. 미국에 가족을 두고 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국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에 파견을 가는 저를 시세 많은 듯한 제 딸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던 적이 있었죠. 제가 사용하던 전자면도기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에 있는 저의 거주지로 택배를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딸내미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아빠는 어딜 간 거야? 한국에 간 거 맞아? 혹시 북한으로 간 건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부탁은 왜 하는 거야? 혹시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한국에는 택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온라인 주문 인프라가 거의 세계에서 1위로 손꼽힐 정도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택배를 받기 위해서는
수령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과정 없이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 택배를 하나 주문했다가 상자를 뜯어보기도 전에 도둑 맞은 경험이 몇 번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저에게 다소 이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함부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민성 하나만큼은 한국이 세계 1등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기이한 택배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소 편리한 택배 문화 하나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지금까지도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분단 국가였으니까요. 저는 미국의 경찰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 또한 그에 못지않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미군을 떠나서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용자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겨나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목격한 군인들은 저의 이런 생각들에 다소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근육이 우락부락하여 딱 봐도 힘들고 어려운 임무들을 완수해낼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군인들은 그저 연약한 학생들쯤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목격한 군인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저는 한국의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 중이었죠. 그곳에는 군인을 단체로 태운 듯한 군용 차량이 한 대 있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실은 채 힘겹게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보기에도 위태위태한 그 노인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기 3초 전까지도 횡단보도의 절반을 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목격한 그 장면은 아직도 저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이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으니까요. 트럭같이 생긴 군용 차량의 뒤에서 군인들 대여섯 명이 내리더니 그 노인이 끌고 가던 수레를 밀어주었고 순식간에 횡단보도 불이 바뀌기 전에 다시 차량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작들은 대여섯 명의 군인들이었지만 하나의 몸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저런 군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한국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말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날짜를 계산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계산이었죠. 저도 모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의 속도와 분위기에 취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일 처리 속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제는 미국의 느려터진 행정 속도에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게다가 자가용 차량이 없다면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미국의 생활은 어느새 잊혀진 생활이 되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편리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운전하는 것이 생소할 지경이 되어버렸죠. 저는 한국에서 야외 근무보다는 내근 위주로 했던 터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파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당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국 동료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근무지로 향할 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저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로 갔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동료와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지독하게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자 저의 스트레스 지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을 환기하고자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질적이고도 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옆에 한국인 동료가 있음에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한 게 언젠데 아직도 이런 후진함을 간직하고 있느냐고 혼잣말을 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로는 2차선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우리의 앞쪽에는 차들이 서서히 양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려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멀리서 한 대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차량이 점점 더 우리가 있는 차량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주행이었죠? 아니, 설마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을 하는 건 아닐 테고 대체 뭐지? 해당 차량은 구급차도 아니었고 경찰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인 것을 보면 일반인일 텐데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혹시? 저는 본능적으로 만약 저 차량이 범죄자의 차량이거나 경찰에 의해 쫓기다가 역주행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역주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저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여차하면 우리가 범인을 체포하자는 말까지 나누며 작전 수행을 미리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차량은 우리와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차량과 마주했습니다. 모세의 기적과도 같은 장면을 목격한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역주행하는 차를 보고 한국과 사랑에 빠지다니. 그 차량을 범죄 차량으로 생각하여 체포하려고 했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적 행렬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그 차량은 범죄자가 탑승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한국인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아내가 탑승하고 있었죠. 한껏 부풀어 올라있는 배를 부여잡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차량은 위급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임산부와 보호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당황한 보호자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보호자는 차가 막히는 구간을 이용하여 차를 잠시 정차시킨 후 앞차의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사정을 들은 도로의 운전자들은 마치 도미노 게임을 하듯 앞차가 다음 앞차에게 그리고 그 앞차는 또 다음 앞차에 전달하여 이러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스스로가 미국인인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슬펐고 저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질투심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듣게 된 사실이지만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젊은 아빠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였고 아내와 아이도 모두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경찰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 딸은 저를 놀리곤 하죠. 아니, 아빠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혼자서 실실 웃더라. 한국에 뭐 좋은 거 숨겨둔 거 있어? 설마 엄마 몰래 애인이라도 만든 거야? 엄마한테 다 이른다. 한국 서울의 지하철역. 이곳에는 한 네덜란드 여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찾는 것인지 모를 이 여성은 이내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의문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데요. 잠시 후 지하철역을 방황하던 네덜란드 여성은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여배우의 매니저로 근무 중인 소피라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제가 연예인의 매니저라는 힘든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의 언니 때문입니다. 저의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끼가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언니를 따라다니며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언니를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 좋았습니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와 광고들을 섭렵하며 바쁜 스케줄을 이어갔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를 쫓아다니며 어떻게 언니를 챙기는지 보고 배웠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에 관해서도 제가 나서서 챙기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한 탓인지 언니는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버리고 말았죠. 저는 그때부터 늘 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이 직업을 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하루하루 제가 챙기는 배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의 천직으로 생각했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가 챙기고 있는 배우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했죠. 사실 저는 아주 작은 엔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들도 대부분 무명 배우가 많았고 제가 지금 챙기고 있는 여배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배우였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저를 위해서였기도 했고 제 배우를 위해서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서 일이 술술 제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우도 배우 나름대로 원하는 배역과 역할이 있었고 저는 그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갖은 수모를 겪기도 했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더욱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배우가 원하는 배역을 따내지 못하는 저라는 매니저는 그저 능력 없는 매니저일 뿐이었고 배우와의 신뢰도 그다지 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에 하늘이 감동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드디어 작은 기회가 제 손을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배우에게도 아주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를 그런 기회였죠. 그 기회는 바로 한국에서의 촬영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번 촬영 기회만 성공시키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상승할 것이고 배우와 저의 성공에 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죠. 하지만 문제는 배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배우가 원하는 배역을 따오지 못한 무능력한 매니저가 이번에야말로 천상의 기회라며 한국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배우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배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한국 촬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배우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네덜란드나 미국 쪽에서도 일거리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까지 가서 촬영해야 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먼 타국에서의 촬영이고 너의 배역이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배역이지만 지금의 대스타 배우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배역부터 시작해서 고생 끝에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시켰죠. 결국 가까스로 설득은 시켰고 우리는 한국으로 떠날 제비를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배우의 컨디션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저의 무능력함과 실수들 덕분에 이번에도 그냥 고생만 하고 이렇다 할 성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배우가 하고 싶어하는 역할 배역을 따오는 일을 매번 실패하는 매니저였으니까 어쩌면 지금 배우의 머릿속에는 이번 일만 끝나면 저를 해고하고 다른 매니저를 찾을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으로 둘 모두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먼 여행길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피곤했지만 한국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절로 웃음꽃이 피어난 것이죠. 게다가 매우 놀랐던 점은 공항에 도착하여 호텔까지 가기 위한 교통편을 알아보았을 때였습니다. 보통 다른 국가들을 방문하다 보면 공항에 도착해서 교통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공항에서 노숙해야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곧바로 지하철역을 이용해 호텔로의 이동이 아주 간편했죠. 그래서인지 여행으로 인한 피로감이 거의 없다시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 좋게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아본 정보였는지라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는 저의 믿을 수 없는 제안에 제정신이냐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저의 제안은 바로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에 외출하여 한국의 음식을 먹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촬영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접해보고 배우에게 한국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그러다 보면 배우도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더욱 성숙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상점들은 네덜란드나 유럽권의 상점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치안 문제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경비나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어쩌면 제가 알아보았던 것들이 모두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여배우를 데리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경호원도 없이 여자 둘이 나간다는 것에 투덜거렸고 더구나 지금 나가봐야 먹을 식당이나 있겠냐는 투덜거림을 들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투덜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한국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거리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도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여태까지 공부했는지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곳의 치안이 이 정도로 좋을 수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우리는 그날 한국의 소주라는 술과 설렁탕이라는 한국의 음식을 먹었고 아주 만족하며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촬영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무명 배우와 매니저답게 아직 모든 촬영에 필요한 장비나 준비물들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했기에 준비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소한 국가에 촬영을 온 것이기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촬영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압박감은 더욱 심했죠. 그리고 결국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비밀 문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여배우의 사생활과 스케줄을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담겨있는 중요한 문서였어요. 그 문서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악용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일단 촬영 스케줄이 있는 배우를 촬영장에 두고 혼자서 해당 문서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사실은 배우가 모르는 상태였고요. 만약 알게 된다면 저는 곧바로 해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밝혀지면 곤란한 여배우의 은밀한 사생활과 취미까지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촬영장으로 가서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해고당하기를 기다리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이 행동은 네덜란드에서의 생활 방식이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이동하거나 어딘가로 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하철을 이용하여 중심 도시로 이동을 한 후에 다른 교통을 이용해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생활 패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곳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일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생애 처음으로 오게 된 국가였고 아직 한국에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길을 파악하지도 못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요. 아마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였다면 겪어보지 못했을 그런 경험이랄까요? 식은땀을 흘리며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노인분은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시며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왔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중에서 영어를 가장 유창하게 하는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라는 사실은 그 순간 저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텔레비전 방송에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더빙하지 않고 영어 자막만 입히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고 있다고. 그리고 혹시나 잃어버린 문서를 되찾기 위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고요. 저의 사정을 들은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주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잃어버린 장소를 물었고 이곳과 그리 멀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몹시 나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선해 보이고 착한 인상의 한국인 할아버지셨지만 영화에서처럼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무서운 일행들이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결국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그곳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도 없이 갑자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뭐지? 설마 일행을 데리러 가는 건가? 어떡하지? 이대로 도망가야 하나?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며 공포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가 다가간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간격을 두고 할아버지를 뒤따라간 저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예의주시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편의점 사장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편의점 사장과 함께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 저에게 따라오라며 또다시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데려간 그곳에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뽀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죠. 알고 보니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외국인 관광을 안내하는 외국어 봉사회라는 단체의 일원이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편의점에서
CCTV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하던 편의점 사장도 저의 사정을 들은 것인지 허락을 해주었고, 누군가 제가 있던 자리에 남겨진 문서를 가져가는 것이 촬영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서를 들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근처 식당의 종업원이었습니다. 해당 직원분은 식당 근처 벤치에 서류 더미가 있자 손님 중에 누군가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식당으로 가져간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 줄 계획이었다고 했죠. 이 모든 사실은 제가 챙기는 여배우에게 비밀로 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비밀로 했다면 저에게는 더욱 좋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우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실직고 했고, 그녀도 처음에는 매우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제야 알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한국의 촬영을 마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큰 유명세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하나씩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